오늘의 사연,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에 결혼해서 아직 신혼 같은 기분으로 살고 있는 결혼 새내기 남자입니다. 아직 몇 년 되지는 않았지만 제 아내가 저보다 10살이나 어리다 보니 떠받들 듯이 살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 뭔가 하늘이 맺어준 천생연분의 인연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10살 연하의 아내는 클럽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친하게 지내던 친구의 생일 파티를 거하게 챙겨주기 위해 갔던 클럽에서 어쩌다 만나게 됐는데 나이 차가 많이 나는데도 대화가 잘 통하던 아내에게 하룻밤 상대가 아니라 그 이상의 감정을 느껴 연애를 시작하려던 차였습니다. 어떻게 좋은 관계로 어느 정도 유지가 됐었기 때문에 그런 그녀에게 고백을 하기 위해 약속을 잡고 만난 그날에 아내는 혼자 온 게 아니라 친언니로 보이는 사람과 같이 나왔더라고요. 묘하게 아내를 닮았는데 파릇파릇한 21살 여대생인 아내와는 다르게 묘하게 풍기는 성숙미가 느껴졌습니다. 큰언니인가 생각했던 이유가 아내와는 터울이 조금 있어 보이는 제 또래 정도로 보이던 외모 때문이었어요. 당시 아내에게 고백한 게 잘 안 되면 옆에 있는 언니라도 어떻게 해봐야지 하는 마음에 눈웃음을 치고 끼부리며 인사를 했습니다. 제 아내도 상당히 미인이지만 그 언니도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언니로 보이는 사람을 저에게 소개할 때 저는 너무 깜짝 놀라 마시던 차를 뿜어버릴 뻔했습니다. 제가 큰언니로 착각한 사람은 아내의 엄마, 그러니까 저의 장모님이었습니다. 그게 저와 장모님과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정말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목소리는 아내와 비슷하게 가늘고 여린 목소리여서 누가 봐도 아줌마의 목소리라고 느껴지지 않는 수준이었고 옅은 와인색으로 염색한 머리 스타일이 대학생 딸을 가진 어머니의 모습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잘 어울렸습니다. 검은색의 몸에 달라붙는 원피스를 입고 계셨는데 팔뚝에도 늘어진 군살 하나 없이 탄탄했습니다. 피부도 어찌나 하얗고 고운지 마치 잘 반죽이 된 밀가루 반죽을 연상케 하는 하얀 톤과 함께 화장기가 거의 보이질 않는데도 웃을 때 주름이 보이지 않았어요. 아내의 외모를 그대로 가져다 박은 듯한 외모 또한 오히려 성숙미가 느껴져서 그런지 한층 더 고혹적인 분위기를 내뿜었습니다. 확실히 그 얘기를 듣고 나니 처녀인 아내와는 다르게 성숙미가 느껴지는 그 어머니가 더 매력적이라고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어머니가 참 예쁘시다고 분위기를 돌리고 있는데 어두운 표정의 아내가 저에게 전한 의외의 소식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아내의 임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모님하고 데이트 자리에 같이 나온 거고 저의 생각이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였습니다. 장모님은 아내를 나무라며 닮을 게 없어서 21살에 애 낳는 것까지 닮느냐며 뭐라고 하셨습니다. 저에게 화를 내실 줄 알았는데 저를 탓하거나 하지는 않으셨어요. 단지 저에게 어떻게 할 생각이냐는 의견을 묻기만 했죠. 젊어 보이는 겉모습만큼 열려있는 마인드를 가진 분이셔서 조금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사고를 친 건 저인데 오히려 다 큰 성인인 두 사람의 결정에 따른 결과라며 누구의 책임도 아니니 당사자인 두 사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그동안 만나왔던 아내 또한 그동안 클럽에서 만나 하루를 보낸 여자들과는 다른 모습에 반해 있었기 때문에 고백하려고 준비해온 반지를 내밀며 따님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고 말하며 고백이 아닌 청혼을 해버렸습니다. 하필 그날 제가 반지를 가져간 게 신의 한 수가 되어버린 것이죠. 사실 그럴 마음으로 준비한 반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비싸고 좋은 반지를 살 걸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청혼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구색이라도 갖추고 청혼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처음 본 그날로부터 2달 정도밖에 안 된 짧은 시간이었고 애인도 아니었던 아내에 대해 막 알아가고 있는 단계였지만 당시 21살밖에 안 된
아내에게도 짐을 지게 하고 싶지도 않았고 당시에 아내 뱃속에 있던 우리 아이에게도 죄를 짓고 싶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은 그날 오히려 그런 결정을 내린 저를 보고 남자다워서 좋다며 굉장히 흡족해 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저는 만난 지 2달 만에 결혼을 다짐하게 되었고 순식간에 모든 준비를 마치고 아내의 배가 불러오기 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드레스를 입고 있는 아내도 아름다웠지만 혼주석에 고운 한복을 입고 앉아 계신 장모님도 너무 고우셨어요. 결혼식 준비는 참 많이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이렇게 어리고 예쁜 아내를 얻을 수 있다는 건 저에게 큰 축복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게다가 결혼식장에 있는 하객들까지 통틀어서도 장모님보다 예쁜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생에 나라를 구해서 21살짜리 여자를 데려가냐며 놀리던 친구들도 저에게 다가와 귓속말로 너네 장모님 미모가 장난 아니라며 칭찬을 해주는데 제가 더 뿌듯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결혼식을 마치고 아내와 저의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신혼 때는 다들 그렇듯 너무 행복하지요. 퇴근하고 돌아오면 10살 연하의 아내가 반겨주는데 그 어리고 아름다운 미소로 저를 반겨주는 아내를 보는 것만으로도 그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점차 아내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고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문제는 아내가 출산 후 받는 스트레스였어요. 나름 명문대를 다니던 아내는 이렇게 자기는 원하던 공부도 끝마치지 못하고 이대로 아무런 경험 없이 끝날 자기 자신을 한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공부를 마치고 사회생활을 하는 걸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저의 벌이로는 대출금부터 아내의 학비까지 보태기엔 빠듯했습니다. 거기에 아기를 돌봐줄 사람까지 쓰게 되면 저금은커녕 매달 마이너스가 나는 통장을 손가락 빨며 지켜봐야 했기 때문에 쉽사리 결정을 내릴 수 없었죠. 그 사실을 안 장모님께서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만 괜찮다면 우리 집에 같이 살면서 애를 봐주고 살림을 돕고 싶다고요. 장모님도 딸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무척이나 아팠던 거죠. 사실 요즘 여자들도 이런 이유 때문에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애 낳으면 다 포기하고 애엄마가 되어야 한다거나 경력단절 된다면서요. 사실 아내도 그런 생각을 본능적으로 하고 있었나 봐요. 아무래도 사회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 자기도 그런 말을 많이 듣지 않았겠습니까? 충분히 그 마음이 이해가 갔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의사를 존중하고 장모님도 도와주신다고 하니 장모님과 저, 아내의 기막힌 동거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장모님이 오셔서 육아부터 집안 살림, 전반적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아내도 단단히 마음을 먹은 것 같아 보였습니다. 지금보다 더 늦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겠죠. 여태까지 뒤처진 걸 따라잡으려면 보통 노력으로는 안 된다며 낮에는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밤에는 독서실에 들려 모자란 공부와 예습을 하고 들어오곤 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아내와는 침대만 서로 공유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아내도 너무 바쁘게 살고 저도 제 나름대로 할 일을 하고 살았기 때문이죠. 대신 저녁 시간에 저는 항상 집에 있었기 때문에 장모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이런 집착을 이해해주는 저의 모습을 보고 장모님은 저에게 항상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제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도 아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저의 불찰로 인해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아무런 대가도 없이 이렇게 도와주시는 장모님께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장모님은 한쪽 뺨으로만 미소를 지으며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대가가 없기는 왜 없냐며 차차 알게 될 거라는 알 수 없는 말을 해오셨지요. 유부녀가 가지고 있는 그 매혹적인 특유의 말투로 그 말을 했을 때 혹시나 저 혼자서 오해하나 싶어서 표정 관리가 참 힘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 들어 부쩍 옷이 얇아지는 장모님의 모습을 보며 저는 그게 무슨 뜻인가 싶어
며칠간 잠도 제대로 못 이루었습니다. 저에겐 잊을 수 없는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퇴근 후에 하루 종일 살림에 지친 장모님을 대신해 애를 봐주고 있었는데 장모님께서 저를 부르시며 애가 잠들면 자기에게 잠시 시간 좀 내달라며 할 이야기가 있다는 말을 해오셨습니다. 허벅지가 위까지 훤히 드러나는 짧은 반바지와 품이 커다란 민소매 티만 입고 계셨는데 아내도 독서실에서 늦게 오는 날이기도 했고 말투에서 나오는 묘한 기류에 저도 모르게 그만 오늘 드디어 올 게 왔나 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저녁에 샤워를 하지 않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또 샤워를 해야만 할 것 같아서 조용히 샤워도 빨리 끝마친 상태였습니다. 시계만 보면서 침을 꼴딱꼴딱 삼키고 있는데 아기는 약속이라도 한 듯이 잠에 들었고 저는 조심조심 장모님의 방에 노크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옷도 갈아입지 않으시고 편한 복장 그대로 옆으로 누워 계시는 장모님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장모님은 몸을 일으켜 침대에 기대어 앉아서는 이쪽에 와서 앉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두근두근했습니다. 장모님은 저한테 뭐 숨기는 거 없냐고 대뜸 물으시길래 앞으로 벌어질 일을 상상도 하지 못한 채 어떻게 해야 하나 우물쭈물하다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장모님은 제 앞에 낯이 익은 하얀 봉투를 하나 꺼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제가 몰래 월급을 빼돌려 만든 비상금 봉투였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은 창의성이 없다고 한 세대가 지나 내 딸이 결혼을 했는데도 남자들은 돈 숨기는 위치가 변하지 않는다며 혀를 차시고는 돈의 출처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걸 다 들통난 상태에서는 솔직하게 말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심지어 장모님은 이미 결혼을 한 번 해본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장모님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쳐다보시더니 이게 다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대답한 저를 보며 장모님은 벌떡 일어나 화장실로 가셨습니다. 장모님에게 안 된다며 뜯어말릴 틈도 없이 장모님 손에는 제가 변기 뒤쪽에 숨겨놓은 돈뭉치까지 찾으셔선 손에 들고 계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장모님은 남자가 돈이 생기면 딴 생각을 하기 마련이라며 애써 모은 제 비상금을 전부 압수하기로 했습니다. 계속되는 잔소리에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새하얀 장모님의 발등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잔소리는 들리지 않기 시작했고 새하얀 그 발등을 따라 제 아내의 어머니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 장모님의 길게 쭉 뻗은 다리에 저도 모르게 저의 시선이 옮겨가고 말았습니다. 한참 잔소리를 하시던 장모님은 저의 시선을 느끼셨는지 갑자기 잔소리를 멈추시고는 제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저의 이런 남자다운 모습이 싫지는 않다는 말을 하시고는 옆으로 다가와 제 볼에 살짝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지더니 저는 이성을 잃고 장모님을 강하게 끌어안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저의 강렬한 포옹에도 장모님은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여린 몸으로 저를 힘껏 받아주기 위해 노력을 했죠. 서로의 눈이 마주치고 잠깐의 정적이 생긴 뒤 저도 모르게 저의 얼굴을 장모님 가까이 움직이고 있던 찰나에 장모님이 저를 살짝 밀어내시면서 딸아이가 올 시간이 다 되었으니 이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하자는 말씀을 하시곤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품에 살짝 남아있는 장모님의 향기를 느끼며 장모님의 방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제 아내를 위해 함께 동거를 하게 된 장모님과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뜨거운 상태입니다. 짜릿하다 못해 온몸이 덜덜 떨리는 순간도 있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익숙해졌네요.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아내가 독서실에 들러 늦게 오는 날이 되면 저는 둘만의 새로운 비밀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래선 안 되는 걸 알지만 일주일 내내 얼굴 한번 보기 힘든 아내보다 매일 퇴근하는 저를 반겨주시는 장모님이 더 저의 아내인 것만 같습니다.
장모님과 일을 치를 때마다 저는 장모님과 처음 만났던 날을 생각합니다. 지금의 아내가 그녀를 어머니라고 소개하기 전 첫눈에 매력적이라고 느꼈던 그때를 말이죠. 그녀는 저에게 장모님이 아니라 한 명의 여자입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조만간 이 관계도 정리를 해야겠다는 걸 스스로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이 소중한 인연을 끊고 싶지 않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